손주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갔는데 아이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거나 가족들이 대화 중에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일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혹시 입냄새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28년째 노인 구강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치과의사 임정월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입냄새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민감하게 느꼈던 냄새들을 이제는 잘 감지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냄새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상처를 줄까봐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까이 있기를 꺼려하고 자녀들은 방문 횟수를 줄이게 되죠. 어르신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런 고민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28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입냄새를 뿌리째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하루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고 여러분도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세요. 제가 이 방법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3년 전 대구에 사시는 74세 이순남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항상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세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할머니는 점점 의기소침해지셨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0살 손녀가 할머니에게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 왜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친구들이 할머니 가게에 가기 싫다고 해요. 그 순간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급하게 저희 병원에 오신 이순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손님들이 떠나간 건가요? 손녀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검사 결과 할머니는 심각한 치주질환과 함께 침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나이로 인한 신체 변화까지 고려해야 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게 있었는데 마늘 먹고 나면 꼭 이것저것 드시곤 하셨어요. 그러면 냄새가 말끔히 사라지곤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사용해온 천연구강관리법 말이에요. 현대의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남 할머니께 어머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마늘이나 양파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녹차를 우려서 드시곤 하셨다고 해요. 그것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몇 번 헹구듯이 하신 다음에 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리 독한 마늘 냄새도 싹 사라졌어요.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입냄새 관리법이었나 봐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녹차의 성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 카테킨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특히 입냄새를 유발하는 황화합물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녹차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었어요.
이 성분은 잇몸 염증을 줄여주고 구강 내 pH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녹차의 탄닌 성분은 침 분비를 촉진시켜서 구강 건조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순남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제안해 봤어요. 할머니, 어머님께서 하시던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반가워하시며 바로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루 3번 식후마다 진한 녹차를 우려서 30초간 입안에서 가글하신 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연한 녹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손녀가 이제 가까이 와서 이야기한다며 기뻐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입냄새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순남 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계기로 저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창원에 계신 67세 김태식 할아버지예요. 김태식 할아버지는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바둑 상대들이 자꾸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한다는 걸 눈치채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셨답니다. 여보, 당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말에 김태식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경로당 친구들이 왜 거리를 두는지 이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김태식 할아버지를 검사해 보니 심각한 치주염과 함께 구강 건조증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흡연으로 인해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치료와 함께 녹차를 이용한 구강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식 할아버지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어요.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고 무엇보다 간단해서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5일 만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김태식 할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길 아내가 가까이 와서 이야기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예전처럼 가까이 앉아서 바둑을 두게 되었고 심지어 김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기분이 좋아 보여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김태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어요.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녹차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냄새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명확한 의학적 원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의 번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황화수소와 메틸머캅탄이라는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불쾌한 입냄새의 주범이에요. 마치 달걀이 썩을 때 나는 냄새와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약해져서 침이 예전만큼 충분히 나오지 않게 돼요. 침은 입안을 자연스럽게 세척하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이 부족하면 세균들이 더욱 활발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잇몸 질환입니다. 치주염이나 잇몸 염증이 있으면 염증 부위에서 고름과 함께 강한 냄새가 발생하고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특히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구강 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시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잇몸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혀의 설태입니다. 혀 위에 하얗게 끼는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들이 쌓인 것인데 여기서 상당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위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녹차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걸까요?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은 구강 내 유해 세균을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황화합물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미 생성된 입냄새 가스를 화학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죠. 마치 공기청정기가 냄새를 흡수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녹차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은 항염작용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가 잇몸 염증을 줄여주고 상처 치유를 촉진시켜요. 이는 치주 질환으로 인한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녹차는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녹차의 약간의 떫은 맛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량을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침이 입안을 자연스럽게 세척해주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무엇보다 녹차는 수천 년간 우리가 마셔온 안전한 천연 재료입니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구강청정제와 달리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8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방법, 녹차 가글입니다. 먼저 양질의 녹차를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녹차 티백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저렴한 제품보다는 중급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뜨거운 물 200ml에 녹차 티백 2개를 넣고 5분에서 7분간 우려내세요. 일반적으로 차를 마실 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우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이 미지근하게 식으면 30초간 입안에서 가글하신 후 삼키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하루 3번 식후마다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실시하세요. 밤 사이에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 녹차 양치입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칫솔에 치약을 묻힌 후 미지근한 녹차 우린물을 한 모금 머금고 양치질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녹차의 항균 성분이 치아와 잇몸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닿을 수 있어요. 양치질은 평소와 동일하게 3분 정도 하시되 마지막에 녹차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됩니다.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 하루 2번 실시하세요. 세 번째 방법, 녹차 음용입니다. 식사 30분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모금씩 입안에서 10초 정도 머금었다가 삼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녹차 성분이 구강 전체에 고르게 퍼져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너무 뜨거운 녹차로 가글하지 마세요. 입안을 다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로 식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복에 진한 녹차를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만 하시거나 연하게 우려서 사용하세요. 셋째,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 늦은 시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분제나 칼슘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녹차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계신 71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박영희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할머니와 대화할 때 자꾸 고개를 돌리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셨답니다. 어머님, 혹시 치과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박영희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신 박영희 할머니를 검사해 보니 당뇨병으로 인한 구강건조증과 함께 잇몸 염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박영희 할머니께는 녹차 방법과 함께 당뇨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혈당 조절과 구강 관리를 동시에 하셔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매일 3번씩 녹차 가글을 하시고 당뇨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셨습니다. 혈당 측정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식단 관리도 신경 쓰셨어요.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잇몸 염증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제 손주가 옆에 와서 숙제도 하고 함께 TV도 봐요. 며느리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하고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녹차 외에도 입냄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른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녹차와 번갈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는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구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선한 로즈마리 잎 3-4개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가글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의 멘톨 성분은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세균의 활동을 억제해줘요. 다만 페퍼민트는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말린 페퍼민트 잎으로 우린 차를 미지근하게 식혀서 가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이 침 분비를 촉진시키고 입안의 세균을 억제해줘요. 레몬 반 개의 즙을 미지근한 물 1컵에 타서 가글용으로 사용하거나 레몬 우린 물을 마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향입니다. 정향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치통 완화에 사용해온 천연 재료예요.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서 잇몸 염증이나 치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향 2-3개를 씹거나 정향을 우린 물로 가글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항균 효과가 뛰어나요. 계피 스틱 하나를 물에 우려서 가글용으로 사용하거나 계피차로 드셔도 됩니다. 단 계피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이런 천연 재료들을 녹차와 번갈아 사용하시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녹차, 화요일에는 로즈마리, 수요일에는 레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연 재료는 이런 기본 관리에 더해지는 보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양치질과 치실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혀 관리가 중요합니다. 양치질할 때 치아만 닦고 혀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혀에 쌓인 설태가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칫솔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시거나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혀를 닦을 때는 뒤쪽부터 앞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도 입냄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신경 써서 구강 관리를 해주세요. 또 흡연과 음주는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니 가능하면 줄이시는 것이 좋겠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6잔 정도 마시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침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관리도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또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자는 습관이 있으시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천하기 쉬운 일일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컵을 드세요. 밤사이 줄어든 수분을 보충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평소대로 양치질을 하시되 이때 혀도 함께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아침 식사 30분 후에는 녹차로 가글을 하거나 천천히 마시세요. 점심 루틴. 점심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양치질을 하시고 여건이 안 되면 물로라도 입안을 헹구어 주세요. 이때 녹차 우린 물이나 다른 천연 재료로 가글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출 중이라면 미리 준비한 녹차를 보온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저녁 루틴. 하루 중 가장 꼼꼼하게 구강 관리를 해주세요. 녹차로 양치질하고 치실로 치아 사이사이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녹차나 다른 천연 재료로 가글을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물을 조금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실 수 있으니 적당히만 드세요. 이런 루틴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세요. 먼저 녹차 가글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다른 방법들을 추가하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병원에 다시 오신 이순남 할머니, 김태식 할아버지, 박영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세 분 모두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이순남 할머니는 반찬 가게 매출이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 2막이 시작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김태식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바둑 실력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지니까 더 자주 나가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집에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이제는 함께 장보러 다니고 요리도 같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분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작은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 달라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28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구강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입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어 계신 모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요. 녹차 한 잔의 기적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임정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